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억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박인가 쪽박인가 경매 초고수가 특수물건에 접근하는 그런 놀라운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실 물건은 2022 타경 577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세대로 이제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은 도시형 생활주택 혹은 오피스텔로 추정이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잘 지어진 내부도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위성지도로 한번 입지를 보실까요? 부산 이것은 지하철 앞에 이렇게 멀지가 않죠. 입지도 되게 좋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괜찮습니다. 입지는 굉장히 좋은 조건, 임대 수요가 충분하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이 15평이니까 꽤 넓은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 혹은 오피스텔인데요. 감정가는 2억 2,300으로 잡혀있다가 10여 차례 유찰이 돼서 5,800만 원입니다. 이제 계속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일견 봤을 때는 그냥 어려운 특수물건이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매 초고수가 이런 물건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자꾸 경매 초고수 하니까 좀 민망이긴 합니다. 저도요. 제가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그런 못된 그런 취미가 좀 있어가지고 너른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뭘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특이하게도 2명입니다. 김모모 씨하고 박모모 씨인데 김모모 씨가 이제 먼저 임대차 기간이 2019년부터이고 박모모 씨가 2021년 11월부터니까 김모모 씨가 나가고 나서 박모모 씨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전입신고일자는 김모모 씨는 2019년 11월 15일, 박모모 씨는 2022년 3월 28일. 둘 다 대항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모모 씨는 배당 요구를 안 했고, 그러니까 2억을 다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박모모 씨는 배당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지금 2명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게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먼저 선결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비고란을 한번 보니까 김모모 씨에 대해서 도시보증사가 보증금 반환 보증을 체결해준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 김모모 씨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 2억 원이죠. 양수받았다. 그래서 그 양수금 혹은 구상금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판결을 받은 다음에 경매를 신청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이런 내용 많이 보셨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도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비고란 보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사가 2024년 3월 29일 대항력을 포기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에 말소한다. 동의한다라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가 있으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김모모 씨는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권리를 주택도시보증사가 승계를 해가지고 주택도시보증사가 배당을 받고 끝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임차권 등기가 딱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임차인이 똑같은 보증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차인조차도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빨라서 대항력이 지금 있는 상태고 그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올려드린 방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하나의 물건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대항력이란 권리를 임차인이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대항력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차권 등기가 있는 물건에 임차권 등기가 있음을 알고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설들이 많이 갈렸습니다. 그랬지만 대법원 판례가 정리를 해줬죠. 이럴 때에는 2명 다 그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법관 분들께서 이 경매 실무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둘 다 보호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둘 다 보호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뭐냐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이제 3조의 3
6항을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8조가 뭐냐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권 등기가 있은 후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만 인정이 안 될 뿐인 것이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두 번째 임차인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다. 논리가 단순히 그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깡통 전세로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 임차인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나가는데 두 번째 임차인이 또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면 둘 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판결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당시에 이제 그 담당을 했던 변호사님이 이 판례가 고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매 절차상의 안정성부터 해가지고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점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판례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제가 제대로 지적해낼 수 있으면 저 대법원 판례는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제가 해봤었거든요. 우리는 대법원 판례가 현재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대항력이 있구나. 그러면 보증금 그 4억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세는 2억밖에 안 하니 이거는 낙찰이 될 수 없겠구나. 낙찰이 될 수 없으니 결론적으로는 둘 다 보호를 못 받겠구나.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 이제 직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여러분들 이런 물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깡통 전세에다가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결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제 실수이겠죠. 그렇게 체결을 해주면 깡통 전세다 보니까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낙찰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하고 싶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냐면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낙찰자가 비록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아야만 말소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는 그냥 말소해주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대항력 포기 조건으로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서도 첫 번째 김모모 씨의 그 보증을 서줬던 주택도시공사가 김모모 씨의 임차권 등기는 전액 배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임차권 등기는 말소를 해주겠다. 그리고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김모모 씨의 보증금은 떠안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박모모 씨의 보증금 2억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 낙찰은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시세가 2억 2천까지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김모모 씨한테 임차권 등기에 대항력은 포기했지만 거기에 우선 변제권은 살아있으니까 선행 임차인인 김모모 씨가 2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고 그러면 박모모 씨는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니까 2억을 떠안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낙찰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모모 씨가 과연 배당을 받겠는가? 김모모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했거든요. 양도를 했으니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가 있으니까 김모모 씨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이론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의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되는 건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 요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받은 다음에 그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 경매 신청에 배당 요구의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모모 씨의 이 확정일자를 원용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차피 2억을 더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박모모 씨의 그 보증금을요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경매 고수들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아까운 물건을 어떻게든 법리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그 승소를 해서 대박 수익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는데 그러면 박모모 씨가 대항력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대법원 판례를 한번 바꿔보자. 유능한 경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신에 리스크 통제는 확실히 해야겠죠. 거의 뭐 손해를 안 보는 선 혹은 똔똔이 되는 선 그리고 앞으로 부산이
그 집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소송을 진행해도 손해를 안 보겠구나라는 그런 리스크 통제를 확실히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대법원 판례를 바꿔보겠다고 노력을 해보는 거. 이거는 확률 4%짜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저희 20몇 개를 갖고 있는 저희로서도 참 버거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임차권 등기가 버젓이 살아있고 저쪽도 돈을 못 받은 상태인데 등기부가 되게 지저분했을 텐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거 말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박모모 씨가 위장 임차인이 아닐까, 아니면 소유자랑 짜고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야겠죠. 이 박모모 씨가 뭐 그렇게 그 위장 임차인이다, 뭐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경매 고수들은 그런 방식으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뭐겠습니까? 김모모 씨가 이제 이렇게 2021년 11월 14일 날 나갔습니다. 나간 후에 이제 박모모 씨가 2021년 11월 26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보증금이 같아요. 이러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김모모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이렇게 됐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 박모모 씨가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2021년 11월 16일 날 확정일자를 받은 거 보면 그때 즈음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21년 11월 16일 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지 않았거든요. 여기 이제 등기부 요약된 걸 보면 임차권 등기는 2021년 11월 29일 설정됐으니까요. 계약을 체결하는 그때에는 임차권 등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전입신고한 일자겠죠. 2022년 3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거주를 할 때쯤 되면 그때 이제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는 이미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선행 임차인이 있는데 그거를 정리해주지 못하고 또 임차권 등기까지 설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권 말소에 관련된 서류들을 교환함과 동시에 잔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줬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요즘에는 임차인들이 내 돈, 생돈 2억을 갖고 있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지급하지는 잘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택도시보증사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그런 서류들을 교부받음으로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말을 믿고 그냥 통장으로 넣으면 그 통장에서 원래 선행 임차인한테 돈이 나갈 겁니다. 이런 식의 말을 믿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증보험을 서주는 그런 보증기관에서는 그렇게 꼼꼼하지 않게 처리하지 않죠. 당연히 그 서류를 진구하고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보험을 서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2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일부라도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을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현금으로 좀 넣어야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의심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 번쯤은 포기하지 말고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많은 경우인데 이렇게 기선행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싶어요. 그런데 계약금이 이제 보증금 2억이니까 계약금 2천만 원이겠죠. 계약금 2천만 원을 겁니다. 걸어두고 계약을 작성을 했는데 그 임차권 등기나 이런 것들을 말소를 못 해줘요. 이럴 때에는 그냥 계속 2천만 원만 주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약서는 2억짜리로 작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배당 요구 같은 것들은 2억짜리로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배당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꽤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는 2억을 다 지급한 것이 아니라 2천만 원 주고 나머지 잔금을 줄 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3월 달까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안 되니 결론적으로 그냥 2천만 원만 주고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임대인이 사기를 친 형국인데 일단은 그래서 둘 다 피해를 본 형국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두 번째 임차인들도
임대인의 사기 행각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경매 고수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면서 조사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자 보십시오. 선행 임차인의 이제 임차권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차권 등기에는 대항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라는 게 있죠. 근데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 이제 확정일자 순으로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담보적인 기능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항력이라는 것들이 인정됨으로써 임차권 등기에 그럼으로써 이제 담보적 효력을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큰 효력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 기준 권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라는 그런 엄청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저당권처럼 담보적인 효력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택도시보증사가 대항력을 포기를 해버리고 나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마치 임차권 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갖고 있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그러면 후행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게 되겠죠. 그죠? 임차권 등기보다 후행으로 전입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방식으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경매 절차 자체가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최선중의 설정일자라 그랬죠. 2022년 8월 30일 가압류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경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임차권 등기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경매 절차의 확정성, 획일성, 뭐 이런 거 안정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조금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한 번쯤은 주장해 볼 수 있을 만한 논리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 중에서 법적으로 딱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좀 쟁점이 있죠. 이런 쟁점들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지 못하겠지만 경매 초고수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판례를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든가 아니면 저런 식으로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 그 다음에 혹시 저게 통정의 표시 서로 짜고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계약금만 지불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보증금을 또안을 가고, 혹시라도 지금 당장에는 또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부산 쪽으로 상승세가 번지게 되면 저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한 2억 5천까지는 갈 것이다. 그런 것들도 함부로 추정하지 마시고 과거에 그 매매 사례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한 번쯤 낙찰 받아본 다음에 소송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다는 게 경매 고수들의 모습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경매 물건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 초보라면 초보 수준에서만 보일 것이고 고수라면 고수의 수준에서 다양한 수익 모델들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경매는 공부한 만큼 수익이 나는 정직한 시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아너스클럽에서는 뉴 아너스클럽에서는 이렇게 특수 물건들을 낙찰받는 뉴아너스 S클럽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들 다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물건을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큰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 저희와 함께 안전하게 그런 분들은 뉴아너스 S클럽을 한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